우리나라도 뭐 2030년만 돼도 5% 정도는 침수될 수 있다. 300만 명 이상 피해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예측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기후변화라고 안 불러요. 이 기후변화 너무 심각해져서 기후 위기가 됐고 심각할 뿐만 아니라 시급해요.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막 지난 한 20년, 30년 계속 미뤄왔거든요. 탄소 계속 많이 배출하면서 미뤄왔어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벼랑 끝에 쓴 거예요. 막다른 골목까지. 지금은 평균의 수면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런 만조시에 태풍이 와서 해일이 생기면 더 안쪽의 대도시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뀐다는 거죠. 발전할 때는 지속 불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해 왔는데 이제는 가능한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기후변화 원인 다 자연과학이에요. 그렇다고 자연과학만 열심히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해결책을 찾으려면 사회과학하고도 융합해야 되고 또 공학적인 기술적인 이런 해법,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도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공학도 열심히 하고 기술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사회과학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냥 이 사람이 골절이라고 표시해놓은 이런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만장. 그 다음에 골절이 아닌 다른 이미지 오만장. 그 두 개를 놓고 컴퓨터를 가르치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진리를 그 안에서 뽑아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정말 차가 지가 알아서 가는 시대가 왔다. 그럼 분석도 지가 알아서 할 때가 올 수 있어요. 자, 데이터도 똑같다는 거죠. 데이터도 마치 자연의 어떤 대상인 것처럼 빅데이터가 자연 현상 같은 건데 그거를 과학자들이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분석해야 될까? 왜 분석해야 될까? 자, 이게 중요하다 보니 더 본질적으로 전공과 무관하게 나는 무슨 데이터로 뭘 분석해서 뭐를 어떤 인사이트를 뽑으면 좋을까? 거기가 점점 중요해지는 거예요. 자, 데이터 사이언스가 되려면 코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학을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영어를 잘해야 되고 왜 영어가 중요하냐면요. 데이터 사이언스와 AI의 선진국이 미국이에요. 국어는요. 소통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혼자 있잖아요. 산업공학과도 좋고 컴퓨터공학과도 좋고 통계학과도 좋습니다. 상과가 주로 많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배출하는 거고 데이터 엔지니어를 하신다면 컴퓨터공학을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그 데이터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는 거에는 당연히 전공 불문이에요. 요즘은 이제 부전공, 복전공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를 스스로 그 틀 안에 묶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뭐 경영학과 학생이니까 나는 수학도 안 할 거고 컴퓨터는 안 할 거예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제일 관심 있는 과로 가되 이런 기본 소양이 되는 데이터에 대한 공부라든가 코딩에 대한 공부 그거는 내가 계속 더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려서부터 나는 지구과학자가 돼야지 뭐 이런 꿈을 갖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때 제가 이과반이 생물반 4반, 지구과학반 4반이 있었는데 저는 생물반이었어요. 대학을 진학할 때 뭐 지질학과, 해양학과 정도만 합쳐져 있는 이런 거였는데 지질하고 해양, 땅, 바다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이거를 놀러 가서 보는 건데 이거를 일로 이렇게 전공 공부해본다는 게 좀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아주 단순한 호기심으로 전공을 정했고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합격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해양을 한 거는 배를 이렇게 타고 나가봤는데 제가 배멀미를 안 하는 거예요, 체질이. 네. 그래서 그 선배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너무 배 잘 탄다 이런 얘기를 자꾸 많이 하는 거예요. 다들 막 배멀미 막 고생하면서 쟤는 왜 이렇게 멀쩡하고 밥도 잘 먹고 쟤는 배 안에서 문제없이 생활하지 그러면서 체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몸도 좀 받쳐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현장 관측 과학을 하게 됐어요.